이재명, 이화영에게 낚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난 6월 4일 날, 지난 4월 4일 날 수원지방법원의 이화영 재판에서 자기가 뭐 회유당하고 뭐라고 하면서 회도 사실 아시다시피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이 회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옛날에 동남아로 도피 중일 때도 자기 생일 때 쌍방울 직원들한테 해가지고 광어회를 비롯해서 회를 공수시켜서 뭐 먹었다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의심 냄새를 팍 풍기면서 내가 이게 이재명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이재명 한테 다 이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라는 것은 검찰의 압박과 회유에 의해서 했다고 하면서 그 압박 내용이 뭐냐? 술 주고 회 주고 해가지고 회유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검찰이 사건 조작하는 것이냐라고 덥석 물었단 말이에요. 이제 뒤탈이 나는 것 같은데 그동안 뭐 술 먹었다는 날짜, 장소, 술 먹은지 여부, 누가 먹었는지 이게 계속 바뀌어 오고 있는데 이러면 이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검찰 조사가 결과가 맞겠죠 이제. 네. 근데 제가 이거를 이 부분을 참 이런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앞으로도 좀 마찬가지예요. 그 지난 1년 동안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고소 고발을 당한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고소 당해서 그 하나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처음 가슴 아프다. 예.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성남시에서 시장으로 활동하는 동안에 여기에 그 종북 단체들 있죠. 종북 단체들. 뭐. 네. 여기에 이쪽 계열들이 이제 이렇게 청소업체 만든 게 있어요. 이거 관계된 거 제가 논평을 했다가 이게 지금 그 고소당해서 소송 중에 있는데. 명예훼손으로. 네. 아니요. 그 뭐 이것 때문에 일을 못했다 뭐 했다 해서 저한테 뭐 이게 민사 형사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이런. 근데 옛날에 선배님들한테 들은 말이에요. 대변인 활동을 하면서 고소고발 안 당해 보면 일을 한 게 아니다라고 제가. 예, 근데 훈장 같은 거구나. 네. 근데 아니요 훈장 같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지금 우리들한테 공격하는 거 보십시오. 팩트가 있습니까? 팩트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팩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이것도 공격을 하고 또 저쪽에서 공격하는 걸 빨리 방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화영 술자리 사건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화영이 술로 회유당했다라고 얘기를 처음 나왔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검찰들을 의심하는 여론들이 막 일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이거 100% 팩트라고 했어요. 이때 우리 당 혹시 논평 보셨어요? 저희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에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받아친 논평이 없어요. 그리고 입장도 안 나와요. 맞아요. 예,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그럼 왜냐하면 우리 당은 물론 어떤 취지인지는 알아요. 이 경과를 지켜보고 팩트인 게 확실해지면 논평을 하려고 해요. 근데 민주당은요, 꼬투리만 나오면 공격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거 팩트 다 확인하고 논평이 나가고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미 늦고 국민들 인식에는 야, 검사가 지금 이거 술자리로 회유를 했구나 사실로 받아들인 다음이 돼버려요. 그럼 이게 싸움이 안 된다. 맞받아 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것도 제 기억이 아니에요. 팩트일 거예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 이야기를 처음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화영 술자리 이 회유에 대한 주장이 나오자마자요. 모든 언론 뉴스들이 검찰의 비위에 이게 딱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렇죠. 술자리에서 회유를 했구나. 특히. 네. 좌파언론뿐만이 아닙니다. 답니다. 뭐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만 갖고 따졌어요. 사실일 가능성이 있겠냐 없겠냐만 따졌는데 이게 시간이 좀 가다 보니까 계속 진술이 번복이 되고 그리고 이게 장소도 특정이 되지 않고 시간도 특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거 구체성을 지금 점점 잃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럼 이게 구체성이 없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계속 바꿔서 진술을 하니까 일관성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좌파 패널들이 이거 사실 확인이 좀 더 돼야겠는데요 라는 이제 약간 수그러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제가 했던 말은 뭐냐면
왜 팩트가 아닌데 아직 사실로 밝혀진 게 아닌데 검찰이 마치 술로 이 사람을 진술을 회유한 것처럼 몰아가느냐? 그럼 이건 추정이잖아요, 지금. 확인이 안 된 추정입니다. 그럼 우리도 추정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제가 방송 의혹이 그렇죠. 그럼 저도 마찬가지로 추정을 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방송들에서 약간 손사래를 쳤어요. 전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이 거짓 진술로 보인다. 왜? 일관성도 없고 구체성도 없기 때문에 그럼 거짓말을 하는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지금 법정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사실상 판결만 남겨놨어요. 조사가 끝난 상황이에요.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거짓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러면 분명히 거짓말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단지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배후까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짓말의 목적은 무엇이겠느냐? 뭘까요? 네, 뭐냐라고 하면 이화영 지사는 이미 구형을 12년인가 15년 15년. 받았죠. 15년 받았죠. 그럼 지금 엄청난 구형을 받았는데 이게 실제 판결에서 실형 3년이 나올지 5년이 나올지 10년이 나올지 15년 진짜 다 나올지 이거 모르겠습니다. 15년? 네. 예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15년을 예상했다 그러면 저는 그 근처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인도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거 15년 영락 없이 내가 감옥에서 썩게 깜빵에서 생겼구나. 지금 나이가 60이 예. 넘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죽을 때 다 돼서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지금 본인이. 그럼 이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든 간에 빨리 나가고 싶다. 면죄부를 받고 싶다는 생각뿐이 없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야, 내 재판은 거의 확정이 돼가고 나를 살려줄 사람이 누군지를 찾았을 겁니다. 자, 그럼 본인이 생각할 수 있는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요. 결국에는 권력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면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면해줄 수 있는 사람이 보수 대통령이 사면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이때까지 진술을 그나마 제대로 했던 거는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이 계속 흔들리니까 이거 영락 없이 또 다음에도 보수 집권이 되겠구나. 여기에서 내가 다 덮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종범이 되냐 주범이 되냐는 엄청나게 다른 거거든요. 그럼 내가 여기에서 이재명과 연관이 없다. 이재명한테 보고 안 했다라고 하면 나는 이거 영락 없이 주범이 되는데 내가 종범이 돼야지 그나마라도 실형이 적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자기의 합리적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진술을 했다라는 그런 그렇죠. 취지인 거죠. 그럼 있는 대로 진술을 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23년 3월이었나요? 검찰 조사서가 공개가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검찰이 조사 당시에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냐? 23년 4월. 예. 네. 근데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면서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작년 6월이죠. 예. 6월 4일부터 네. 술술 이게 불었죠. 지금 처음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법 대북 송금이 보고됐다라는 정황이 나온 겁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진술하면서 나온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때는 보면요.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호락호락할 때가 아닙니다. 야, 이거 빨리 불고 내가 죄라도 약간 덜 받아야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가 볼 때. 근데 이번에 총선을 보다 보니까 야, 이거 큰일 났거든요. 지금 180석 이상, 190석 이상 갖고 가는 겁니다. 범야권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재명 당대표가 진짜 대통령이 될 확률이 있겠는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재명 당대표라도 손절시켜줘야 나한테 사면 기회가 오겠구나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결국엔 얘기했던 건 그때 수원지법이었나요? 수원지법 여기에서 손 떼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니네들이 술자리 회유했으니까 수원지법 손 떼라. 근데 거기에 자기는 수사가 끝났다니까요. 이재명 대표 수사만 남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재명 당대표 여기서 조사하지 마세요라고 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여기서 조사하지 마세요. 자, 잠시만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댓글 한번 좀 달아주시겠어요? 댓글 보니까 제 마이크가 조금 이상하다고 하는데 이제 괜찮으시죠?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이 말은 뭐냐?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갈 공을 막아주겠다. 막아야지 내가 15년 안 살 가능성이 높아지겠다라고 지금 분석했을 가능성이 하나 그렇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합리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지 그걸 검찰이 회유하고 압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그런 내용인 그리고 것이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는 그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른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가능성,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자의적인 생각으로 야,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야 이제라도 내가 사면받을 가능성이 있겠어 라고 본 판단 하나. 자, 이것도 본인 판단이 틀렸죠. 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안 될 거니까요, 제 생각에는. 자, 근데 두 번째 거 배우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검찰만 배우가 돼서 지금 이 수사를 조작했다라는 겁니까? 그럼 여기에서 지금 주범이 있을 거예요. 주범이 없을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없지. 저는 봅니다. 원래 예. 주범이 누구죠?
가장 이익을 보는 사람이죠. 그럼요.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도대체 대북 송금에서 무슨 이익을 본다고 지는 이걸 대리인일 자기가 뿐이야. 예, 지는 그럼요. 대리인일 뿐이지 본인은 경기지사지. 그럼요. 그게 아니, 합리적 추론 아닙니까? 대북 송금을 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얻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방울 기업까지는 이해한다 치겠어요. 자, 쌍방울 기업까지는 이해한다 치겠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가 그럴 능력도 없고 그걸 만약에 했었을 때 본인한테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자기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뽀찌 약간 받는 것뿐이 더 있겠습니까? 법인카드 뭐 예. 수도 없이 썼지. 근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도지사가 이런 큰 금액이 넘어가는 걸 모르고 있었다? 이거는 말이 됩니까? 여기에요. 이재명 그 지금 당대표가요. 성남시장 당시에 했던 말이 있어요. 나는 100만 원만 넘어가도 꼼꼼히 내가 결제를 한다. 그 정도로 자기가 이런 예산들을 챙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100억 이상이 넘어가는데 이걸 체킹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있을 수가 없는죠. 사실 쌍방울이 해봤자 무슨 뭐 수조 원 되는 기업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도 드리려고 해요. 현대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보면 현대 정주영 회장하고 정주영 회장이요 소 몇천 마리 갖고 가는 거예요. 돈 그만큼 주는 거예요. 조족지예요. 1000마리에 1000마리 그냥 예. 한 마리 본인이 아버지 진짜 그 소 팔아가지고 집 나온 그거에 대해서 보답한다라고 하면서 1000마리 해가지고 그쵸. 갔죠. 예. 그럼 이게 조족지열이라는 거예요. 현대에서는 이 정도 진짜로 줘도 된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쌍방울한테 이 큰 돈은요 이게 조족지열이 아니에요. 회사의 운명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럼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돈도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정상적으로 보낸 게 아니고 직원들을 회사 돈을 척척척척 줘가지고 허리춤에 차게 하고 해서 중국 공항에 내리면은 화장실에 다 모여.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한 사람이 척척척척 모아가지고 그거를 북한한테 상납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정상입니까? 지금? 그럼 제가 이제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수조 원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수조 원대 부자이다. 근데 누구 좀 도와줘라 하면서 한 100만 원 도와주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 없는 돈 셈치고 도와줄 수라도 있어요. 아, 좋은 일에 쓰지 뭐. 그렇죠. 1000만 원 도와주래요. 줄 수 있어요. 1억 도와주래요. 줄 수 있다 이거예요. 왜? 나는 이자로도 이 돈 이상 들어오니까. 그럼 이거 좋은 일에 쓴다는데 주지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전 재산이 예를 들어 1000만 원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300, 500 내놓으라고 하면요. 이거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그것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면 이게 투자를 확실하게 내가 할 수 있을 것인지 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셈법을 하기 시작할 그렇지. 거예요. 그럼 이거는 확실한 사람의 말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결정권자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부지사, 평화부지사라는 직함을 놓고 이것을 이 큰 금액을 베팅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결국 이런 부분과 관련해 그래서 김성태가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데 배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이에 양다리 역할을 한 것이 이화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여서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니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이런 식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지들이. 그러니까 이게 베팅은 사업가라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베팅은요 결정권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화영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화영 부지사가요 중간다리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둘이서 직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요 여기에서 스피커폰으로라도 전 통화를 했다라고 봐요. 3자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화영 부지사 직함을 믿고 그 큰 돈을 베팅을 그러니까, 합니까? 네. 직접 목소리를 들어야죠. 그러니까 직접 의중을 어떻게 보면은 들어야죠. 예. 지금 쌍방울의 김성태하고 이재명은 옛날 검찰 말대로 경제적 이익 공동체가 공동체죠. 한 배 탔던 거지. 공동체라고 봐야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뭐냐면요. 이번에 이하영 부지사의 죄가 구형이 떨어졌어요. 이하영 부지사가 실형을 받게 되면요. 여기에 지금 이때까지 진술상으로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도 당연히 이 부분도 유죄가 되는데 지금 이 불법 대북 송금은 다른 죄들하고 달라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지금 정치 생명 그냥 한 방에 다 끝난다라고 볼 수 있는 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주적인 적군에게 지금 불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짓을 불법을 동원해서 돈을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결국 예. 어제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어제 봤더니만 1년에 통치자금이 8,500억이나 된다라고 하고 어제 그 우리 뚱돼지 아저씨 우리 김정은이 타고 다닌 차가 뭐 벤츠에서도 최고급 라인 마이바흐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다 봤더니만 그거 다 대북 제재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일본
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SUV를 비롯해서 줄줄이 타고 다니는데 저거 쌍방울 돈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이 그냥 말 나온 김에 하면요.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들 등등 이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이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의 농산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법이 뭐였습니까? 양곡관리법이에요. 양곡관리법인데 그럼 이거 뭐예요? 정부에서 이 남는 농산물 그냥 돈 주고 사줘라 이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로 해법 맞습니까? 이게 지금 1년 예산이 한 1조 8천억씩 들어요. 이것도 한 2조 들어요. 답답하네요. 자, 근데요. 북한에는 식량 부족하지 스마트팜 지으라고 이렇게 4차 산업혁명 미래 산업 발전 지향적인데 돈 쓰라면서 돈을 갖다 줘요. 참. 제발 좀 이게 정신들 차리고 이거 일을 해라. 그리고 지금 이 대북 송금건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에게 논점을이기를 들어간 것뿐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이 말을 함으로써 이재명 지사가 100% 진실일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그렇지. 그래서 예. 이게 제가 봤을 땐 뒤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막전 막후가 뭐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얘기하니까 100% 사실이고 검찰이 조작했다라고 덥석 물었는데 전 이거 파고 들어가야 된다. 예. 왜 아까 그 제가 배우가 누군지 진짜 배우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배우설을 제가 얘기하냐면요. 이게 지금 회유 정황이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쪽에서 이화영 부지사 회유 정황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제로 작년에도 있었지 맞았어요. 않습니까? 예. 그럼 재판 당시에 이 부부 두 명이 싸웠잖아요. 예. 이때 당시에 지금 여기 이 진술을 하고 나서요. 민주당에서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을 찾아갔던 정황이 있어요. 그죠? 이것도 밝혀졌었고 그럼 지금 여기에서 편지 같은 경우도 주고받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당시에 우리가 제기했던 것들이 제가 그때 당시에 논평을 한번 썼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지금 이하영 부지사 가족들을 만나서 회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한번 팩트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화영이 지금까지 1년 7개월 정도 재판을 받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 받는 동안 이화영이 몇 번 변호인 접견하고 가족 접견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특별 면회했는지 아세요? 500회가 넘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1년 반 정도 치면 365일에 150일 더하면은 그러니까 400 이틀에 한번 550일 내지 560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말 토요일 하고 이런 데는 또 변호인 접견도 안 돼요. 그러면은 거의 매일 변호인 접견하고 가족 접견하고 거기다가 또 민주당 국회의원들하고 특별 면회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동안 그 재판 받는 동안 검찰이 이화영이 회유하고 압박했다는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래놓고 자기가 잘 생각해 보니까 계속 부인하고 내가 독박 쓸 것 같으니까 야 이러다가 이거 나 진짜 깜빵에서 목숨 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옆에 본인이 정말 신뢰하던 부장 판사 출신 변호사를 대동한 상태에서 검찰에 그 작년 6월 4일 날부터 해서 4차례인가 5차례에 걸쳐서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서 술술 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회유가 있고 무슨 압박이 있고 그럼 그 전에 변호사하고 했던 진술은 다 거짓말이고 그 뒤에 했는 것만 100%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전에 했던 것도 100% 사실이냐라고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무언의 압박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민주당 개딸 부대들 강성 지지자들이 그 계속해서 영치금을 넣습니다. 영치금 넣기 운동을 했어요. 맞아. 예. 예. 근데 거기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는 흔적을 일부러 남겨요. 이 영치금도 이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계속 압박을 주고 회유를 했던 것들은 정황상 볼 때 민주당이다. 돈으로 네. 구워 삶은 게 오히려 아니요, 돈만 준 게 아니라요. 여기에 보면은 그 게시판이죠. 그러니까 개딸들 게시판에 이화영 부지사의 수감번호, 계좌번호,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당신의 이런 정보를 다 알고 있어가 공개되는 거예요. 그럼 내 기록들, 내 가족들의 기록들을 얘네가 다 알고 있구나. 무서울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것도 일종의 간접적 협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변호사님하고 싸웠는데, 야 변호사님. 사모님 이름이 뭐죠? 집 주소 어디죠? 애들 학교 초등학교 어디죠? 이렇게 딱 맞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 이거 다 어떻게 알고 있지? 아, 이것도 간접적 위협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네. 우리
트리플 크라운님이 또 슈퍼챗을 쏴주시고 감사하고요. 또 바로 직전에 오하나님 또 팍팍 쏴주시고 계시는데 어제 우리 슈퍼챗 릴레이에서 이어가지고 오늘 또 김민수 대변인 또 나오시니까 계속 슈퍼챗이 팍팍 지금 쏘아주고 계시는데 야 이거 거의 뭐 북한이 탄도탄 미사일 쏘아 올리듯 이렇게 계속 쏘아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런 관심을 먹고 저희 멸콩TV가 커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멈췄던 멸콩TV가 새로 해가면서 지금 조만간 또 23만 명을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가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멸콩TV 또 이렇게 멋진 우리 김민수 대변인 더 자주 모실 수 있을 테니까요. 많은 또 성원과 댓글 또 슈퍼챗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두 개라고 봅니다. 이거 첫 번째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당 국민의힘 제발 빠르게 조치하고 빠르게 싸우자. 약간 템포를 더 빠르게 가자. 그렇죠. 그리고 강공이 들어오면 바로 강공으로 받아치자.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쪽은 의혹으로 싸우는데 우리는 팩트로 싸우려고 하면 싸움 자체가 안 된다. 이미 싸움이 끝났을 때는 국민들의 대다수가 맞아. 민주당이 주장했던 의혹을 진실로 받아들여 버린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술자리 이 의혹에 대해서 이화영의 거짓말이 진짜 거짓말이냐 진짜냐에만 초점을 맞춰서 안 된다. 이화영의 거짓말의 목적과 배후는 없는지에도 그렇죠.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맞습니다. 이래야지 공평한 조사고 공평한 수사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 처음 할 때 이 이슈를 이른바 제2의 청담동 술집 거짓말 사건이라고 지금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 맥락인 것이거든요. 그 배우가 뭔지 밝혀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 하면서 그럴듯하게 꾸며놓으면은 국민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근데 저도 이번에 그 김 대변인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이거 또 야 이거 뭐 또 화님 또 팍팍 계속 쏴주시는데 야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요. 감사하고요. 검찰이 잘 대응을 했어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 장군 하면은 바로 그날 오후에 멍군. 검찰에서 네. 멍군 하면서 계속 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팩트 폭격을 계속했던 것이죠.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객관적 증거, 한마디로 출정 기록, 또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그 했었다는 거의 장소에 대한 사진, 그리고 그 교도관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의혹을 뒷받침하면서 바로바로 때려주니까 지금 완전히 깨갱했잖아요. 그러니까 장소 시간에 대해서 그 술 먹인 시간이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7월 3일이라고 했다고 5일이라고 했다고 그 다음에는 이젠 특정하지 않는다. 그랬다가 지난번에 또 뭐 그 형 집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도 아니야. 고소하면은 지들이 무고죄로 또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고발하면서 그때는 또 술 먹고 했던 장소가 5월 내지 6월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이런 정신 나간 인간들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해서 배후까지 밝혀야 되는 건 아닙니까? 당연히 밝혀야 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저보다 법을 훨씬 더 많이 아시는 전문가시지만은 이게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장소를 특정하지 못한다는 불상지, 시간을 특정하지 못하는 불상시. 네. 그럼 지금 이게 이 가장 기본인 두 가지도 지금 특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결국에는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고발을 했죠. 고소하면 네, 지들 네, 그렇죠. 처벌될까봐. 고발을 했죠. 고발을 했는데 고발 이유가 뭐냐면요. 검찰이 술을 들여왔다는 딱 한 항목만 집어넣었어요. 맞아요. 네. 그럼 이게 교정시설에 술 반입을 했다는 딱 한 가지로 고발을 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거기 검사실은 교정시설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법 성립 자체가 안 되니까 이거 그냥 각하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그랬죠. 예.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검찰이 1313호 검사가 압박하고 회유를 했다고 하면은 이화영과 민주당이 1315 검사를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라라고 제가 얘기를 그럼요. 했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면은 당신들 말 믿을 수 없다라고 하니까 이제 논리적으로 딸리잖아.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법률지원단하고 했겠지. 근데 고소 바로 하면은 아씨 이거 무고죄가 되는데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뭔가 고발. 액션을 한다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1315 검사도 아니고 참 술 마시게 한 것도 아니고 회유한 것도 아니고 이게 술 반입했다는 이유로 해서 고발하고 그것도 교정시설도 아닌 검찰청을 그런 식으로 해서 각하되게 한다는 거 정말 국민들을 까제 깨구리 붕어 개돼지로 압니까?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 전략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이 고발장이 각하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각하됐죠. 근데 이제 자판 이런 논리를 또 필 거예요. 각하는 됐지만 술 반입은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 교정시설 아니라고 하지만 술 반입돼서 실제로 술은 마신 거 아니냐? 술 마셨어 안 마셨어로 또 끌고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나 이런 선동이 굉장히 저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하고 있을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받아쳐야 되고 검찰이 이번에 잘 받아쳤지만 더 세게 받아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야지. 이게 만약에 의혹으로 조금이라도 남게 된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검찰 조사 자체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민주당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조사 받을 때마다 검찰 탄압이다, 검찰 독재다 떠들어대면요, 이거 자체가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검찰에서도 정말 끝까지 싸워주셔서 이화영 이 전 부지사가 이러한 주장들을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강력한 처벌을 더 추가로 얹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케이. 뭐 오늘 이슈가 많아가지고 사실 이것 가지고 하루 종일 더 저희가 씹을 수 있습니다.